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2월에 제가 많이 쓴 제품들, 애정템, 그리고 최애템들을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화장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생얼에서 시작하면서 바르는 것부터 보여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 스킨케어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그 느낌 중요하잖아요. 많이 썼던 제품들을 직접 쓰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또 인스타그램 마이탑띵스에도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2월의 애정템 보여드릴게요. 자, 인디뷰티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갔었는데 굉장히 작은 또 잘 못 봤던 처음 보는 그런 브랜드들이 대부분이고요. 작년에는 51개의 브랜드를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틀 동안 갔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질없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한 해 동안 그 중에서 반도 다 리뷰를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제가 프레스 그 미디어로 정해진 3시간 동안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 브랜드를 위주로 제가 돌아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패스.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기네 제품을 소개하는 그런 브랜드를 위주로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Superfoods for Hair, 페럴프레쉬라는 그 컴퍼니에서 머리에 바르는 슈퍼푸드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저한테 염색을 했냐고 물어보더니 컬러 쉴드를 위한 그런 샴푸하고 컨디셔너를 줬습니다. Antioxidant shields color fade, locks color, adds vibrancy, softness and shine. 그리고 비건이고요. 또 color safe 하면서 no paraben. 그래서 나쁜 것들을 다 빼고 그리고 좋은 것들 우리가 이제 먹는 거 피부까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머리로도 이런 브랜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로 해줬는데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있어서 좀 장점이고 약간의 단점은 이제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간 그런 샴푸를 쓰다가 이걸 쓰면은 거품이 조금 덜 난다든가 이제 그런 거를 경험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컨디셔너는 다른 것들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많이 헹궜는데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머릿결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걸 쓰고 있었고 사실 이거를 코리아타운 아파트에 갈 때도 갖고 가는데 거기서 샤워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갖고 왔었어요. 두피가 약하셔서 천연 제품을 이제 보고 계셨던 분들은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이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제품들은 다 아시죠? 이 비디오 아래 이렇게 화살표나 이렇게 세모를 열어보시면 쭉 제품의 이름과 링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비디오를 편집을 하고 있는 그 제품이 이 엘리자베스 아덴의 프리베이지, 한국에서는 프리베이지라고 하고요. 이제 미국식 발음으로는 엘리자베스 아덴 Provage Progressive Renewal Treatment. 미리 올라갔으면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자세한 리뷰는 거기서 보시고요. 저 제품을 한 달 동안에 쓰면서 이제 스킨케어를 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아이크림은 제가 계속 이걸 썼습니다. 이것도 인디뷰티 엑스포에서 제가 만난 브랜드인데요. Verify 2020 아이 크림. 사실 스킨케어들이 다 각기 자기네께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하는데 우연찮게 제가 어떤 유튜버의 비디오가 그냥 이렇게 떴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미국 사람인데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제품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쓰고 있던 게 카들리 거였는데 거기 거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 더 괜찮은 것 같고 성분도 굉장히 괜찮고 그래서 제가 언더아이에 계속 이거를 꾸준히 바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흠은 이 펌프가 어떨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푹 내려가 가지고 눈 밑에 바를 정도가 아니라 얼굴 전체에 바를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서 항상 이거를 짤 때는 조금 한 반의 반 정도 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파이토글리코젠, 펩타이드, 큐컴버, 니아시나마이드 이런 것들이 들었다고. 그리고 나쁜 것들을 다 안 들었고요. 파라벤을 포함해서 미네랄 오일 그런 것들이 다 안 들었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은 펩타이드입니다. 나이가 들면 되게 중요한 성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펩타이드가 들어간 그런 스킨케어를 주목하라. 그런 거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서 이 제품에 펩타이드가 들어갔다고 하길래 제가 이걸 계속 쓰고 있고요. 코리아타운 아파트 갈 때도 챙겨갔던 제품인데
이름은 노니밤, 그리고 롤러하우라고, 이건 한국 제품이죠. 이제 밤같이 생겼어요. 마치 데오드랑 같이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스킨케어 라인으로 바르면 좋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제품 때문에 지금 화장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아침에 스킨케어를 했다. 그런데 이제 화장을 할 때 왠지 조금 촉촉하지 않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다시 발라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밤에도 뭐 스킨케어 다 발랐는데 왠지 밤에 자기 전에 좀 뻑뻑하다. 그러면 이걸 또 쑥쑥 바르고 그렇게 자면은 되고, 이제 하루 중에 지나면서도 만약에 여기가 또 좀 더 건조하거나 그런 걸 느끼시면 이런 걸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선물로 받아서 어디서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대로 찾아가지고 아래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2월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새로 소개할 애정템이다 할 만한 파운데이션 없었습니다. Hourglass 파운데이션은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가 쓴 걸 본 게 라이브에서였고요. 제가 그랜드 오프닝 간다고 라이브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화장을 했는데, 그날 바르고 이제 나갔다 들어오면서 왠지 사진들이 별로 안 이쁘게 나온다. 그런 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색상의 문제였긴 하지만, 그렇게 그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저를 끌어당기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아직 안 했지만 리턴하기로 했고요. 지금 바른 파운데이션은 이제 다른 파운데이션인데 아마 한국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거는 아니고 제가 서랍에서 있던 거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 즐겨 썼다면 이제 3월에 애정템에서 또 보여드릴 거고, 이제 아이브로우를 할 건데요. 눈썹은 제가 항상 쓰던 그 펜슬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새로운 거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쓰던 로레알의 브라우 스타일리스트 디파이너이고요. 이건 새로운 아이브로우 펜슬인데요. 메이블린 브라우 프레셔스 마이크로 펜슬. 이쪽에 이제 메이블린이고 이쪽이 로레알인데, 메이블린이 약간 더 얇은, 진짜 약간 더 얇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이브로우 펜슬은 크리미하면은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메이블린이 조금 덜 크리미해요. 조금 더 건조해서 손등에 발라봤을 때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색깔은 저한테 주어진 게 저랑 딱 맞는 매치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아이브로우를 해보니까 로레알 거랑 퀄리티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로레알이 90mg, 그 다음 메이블린이 60mg, 그리고 로레알은 9불. 그러면 이거는 6불이어야지 맞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7불이고요. 타겟 같은 데 가면은 한 6불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에 가면 여기 이것도 더 싸지고요. 용량 대비는 이게 조금 비싸지만, 만약에 로레알이 없으면 이제 이걸 쓰면 될 것 같고, 눈썹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스플리로 좀 너무 진한 부분은 이렇게 펴주고 색깔을 좀 퍼뜨리는 용도로 쓰거든요. 근데 그 목적으로는 요게 로레알 거가 훨씬 좋습니다. 위에는 좀 스플리의 그 모양이 조금 더 간격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익숙지가 않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 부분이 좋고, 로레알 펜슬의 대안책을 발견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섀도우도 제가 인디뷰티 엑스포에서 찾았던 그 브랜드인데요. PYT No BS. BS는 보통 이제 욕도 되지만 여기는 bad stuff, 나쁜 것들을 다 넣지 않았다. 그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제 파라벤이나 그 나쁜 성분들을 다 뺀 제품을 만들거든요. 이 팔렛은 다른 비디오에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냥 1월 말에 이제 이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한번 어떤 제품인지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한 달 내내 쓰고 있었더라고요. 중간에 깔아줄 매트한 컬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섀도우들은 그런 게 없어서 이거 썼다 저거 썼다 그래야 되니까 몇 번 쓰다가는 다시 얘만 쓰게 되고, 그래서 얘를 좀 오래 썼고요. 아이섀도우는 픽스에서 새로 나온 Reflect Lights가 되게 좋은데요. 예쁜 쉬머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아이섀도우 팔렛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예쁜 쉬머들이 자욱이 들어있는 아이섀도우 팔렛은 너무 이쁘죠. 근데 또 막상 쓰려고 그러면 딴 거랑 같이 써야 된다는, 아니면은 브론저로 같이 병행을 해서 쓰고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마무리를 하고
아이라이너는 탐 포워드의 아이라이너를 썼는데 사실 탐 포워드의 아이라이너가 조금 번지긴 합니다. 어디가 번지냐면은 요 안쪽이 조금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쪽은 그나마 그렇게 번짐이 많지 않은데 이 앞에 쪽이 좀 지저분하면 사실 그것도 못 쓸 일이에요. 2월 달에 아무 그 기대 안 하고 썼다가 이거 좀 괜찮은데? 한 마스카라가 있어요. 베네핏의 뱃갈뱅이라는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베네핏이랑 친해질 만한 틈도 없었지만 그닥 그들의 그 인플루언서들을 한 마케팅의 툴로 이용을 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베네핏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세포리아에서 아마 받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세포리아에 애슐리랑 같이 갔다가 받아와서 한번 써보자. 그리고 아무 그 기대를 안 하고 썼었던 요 그 브러쉬가 플라스틱 브러쉬이면서 되게 짧고 그런 브러쉬인데요. 약간 그 아쉬움은 있어요. 좀 한쪽이 완전히 좀 낮고 한쪽은 조금 높으면 이걸 조절을 해서 내가 쓸 수 있을 텐데 이 어디가 낮고 어디가 높은 게 그닥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카라의 그 장점은 뭐냐면 포뮬라가 약간 축축하면서 길게 뽑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포뮬라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대신에 이 브러쉬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러니까 짧은데 조금 긴 부분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얘를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그냥 대부분 짧아요. 그리고 완전히 짧은 것도 아니어서 하여튼 답답해요. 포뮬라는 완전 느낌 좋거든요. 이 코스메틱의 그 슈퍼히어로 마스카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 지금 브러쉬가 좀 뭔가 역할을 다 못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워낙 제 속눈썹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포뮬라는 좀 촉촉하고 길게 뻗기려고 하는데 브러쉬가 너무 빗질을 못하니까 빗질을 좀 해야지 길게 뻗을 텐데 여러분 중에 베네핏의 뱃갈뱅 마스카라 써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후기를 남겨주세요. 네, 브론저는 제가 뭐 계속 쓰던 피지션스 포뮬라도 썼는데 이거는 박스첨에 들어왔던 애 같은데요. 브론즈 매니킨이라고 프리티 버거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있습니다. 그 세포라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이 브론저가 색깔이 약간 붉은기가 있는, 그렇지만 브론저로는 적당한 그런 거가 들어와서 박스첨에서 온 것들은 좀 건건이래서 제품을 활용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사진을 찍는다든가 비디오를 찍고 그 중에서 몇 가지씩 이렇게 계속 꾸준히 쓰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아이섀도우에 중간에 깔아줄 매트한 색이 없으면 이런 거를 쓰게 되죠. 블러셔는 나르스에서 모자이크 블러셔가 나왔는데요. 이름이 Fire Cl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이라이터 같은 거, 그 다음에 블러쉬 같은 거, 그 다음에 브론저 같은 게 있는데 다 따로따로 쓰기에는 되게 이 네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쓰고요. 위아래로 섞어가지고 블러셔를 해줘야 되죠. 맥의 137 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쳐준 다음에 제가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나르스 블러쉬들이 좀 발색이 잘 안 되죠. 그리고 브러쉬로는 잘 픽업을 하지만 그래서 손가락 발색은 좀 안 되는데 그게 어떨 때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는 그렇게 되면 답답하겠지만 블러셔는 너무 발색이 잘 되고 부드럽고 그런 제형보다는 이런 것들이 얼굴에 얹어졌을 때 좀 컨트롤하기가 좋다고나 할까요? 어렵긴 하지만 하이라이트 아직 하이라이트를 안 써줬기 때문에 지금 하이라이트를 조금 얹었더니 코에다가 색깔이 굉장히 많이 나는구나. 괜찮네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색깔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원하면 좀 위에서 좀 더 아래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하이라이터를 소개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라이터는 이 위에서 제가 하이라이터는 그냥 여기 PYT에 있는 하이라이터를 쓰고 있었죠. 여기 있는 하이라이터도 괜찮기 때문에 따로 하이라이터를 꺼내고 썼던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립스틱인데요. 립스틱이 사실은 대공사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신 분들은 이미 이 립스틱을 보셨을 텐데 이 안나스위에서 나온 립스틱 제가 이미 2개를 가지고 있었고 요번에 403, 404, 500번 이렇게 3개를 안나스위에서 리뷰를 목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너무 예뻐서 이거 참 쓰기 어려운데 오늘은 발색을 입술에다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03번인데요. 굉장히 진한 와인색이죠. 404번은 제가 손등 스와치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굉장히 빨간색으로 진짜 빨강 그런 느낌이었는데 입술에서 바를 때는 제 입술 색깔이 워낙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주홍 색깔 쪽으로 보입니다. 앞에 좀 더 어두웠던 색을 했다가 이걸 했기 때문에 좀 더 대비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500번인데 분명히 혼자 쓰라고 만들었던 색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립스틱을 통틀어서 이런 누드는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500번 이 누드색을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얘를 혼자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맨 처음에 색깔을 바르고 찍고 그리고 이 색깔을 중간에다 하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확실히 혼자 쓰라는 색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 위에 덧바르라고 나온 색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완전히 흰색의 효과 있잖아요. 빨간색에 흰색을 더 칠하면 핑크색이 되듯이 지금 버건디색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뮤트된 그 말린 장미 색깔이 나네요. 안나스위 립스틱은 굉장히 예쁘고 다 좋은데 단점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글씨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지만 안 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그 번호는 그냥 문의일 뿐이고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열어봐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스를 버리지 않고 박스에다 다 넣어놨습니다. 그나마 박스에 있는 이 번호가 여기에 있는 번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자 포렌조의 립스틱 3가지가 더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안나스위는 뉴욕 출생 중국계의 그 패션 디자이너 쪽을 일을 한 사람이 이제 안나스위인데 거기에 이제 메이크업이 안나스위 메이크업이고 포렌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소피라는 여자의 그 브랜드죠. 그래서 포렌조도 패션 브랜드입니다. 그런 브랜드에서 메이크업을 만들고 싶을 때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어떤 공장을 막 돌린다기보다는 누구한테 맡기게 되는데 이 두 브랜드를 맡아서 제조하는 회사는 일본에 있는 회사고요. 알비온이라는 스킨케어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안나스위와 포렌조 제품들을 다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나스위는 일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조를 다 알비온에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포렌조 같은 경우에는 이 케이스가 다 따로따로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소꿉장난 하기 딱 좋죠. 그래서 위에 안에 있는 립스틱도 빼가지고 다 원하는 케이스를 사서 껴가지고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들이 있어요. 포렌조의 그 소피라는 그 여자가 고양이를 키운대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이 다 주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새도 그렇고요. 또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른 것들은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얘는 천을 입힌 거예요. 천의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한 안에 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낄 수 있는 포렌조도 그렇고 안나스위도 그렇고 양각의 무늬가 이제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참 바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라봐야 되겠죠? 102번은 말이죠.
보기에는 뜨아할 정도로 완전히 주홍색이 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바르니까 색깔이 거의 안 나고요. 촉촉하고 윤기 있는 그런 오렌지 계열의 립글로스 형태예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제가 포렌조 다른 그 립글로스를 갖고 있거든요. 립 트리트먼트 쪽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번호는 203번. 발색이 거의 없는 그런 립스틱 색깔이네요. 203번. 약간 연어색이라고 할까요? 아까 안나스위의 제품들은 좀 더 발색력이 있고 매트한 느낌이 딱 나고 딱 바르면 쫀쫀하게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포렌조 애들은 다 입술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진짜 무슨 립밤 같은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308번. 얘네들이 누드색이면 그냥 진짜 누드색입니다. 피부 색깔과 비슷한, 아까 그거랑 좀 느낌이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입술에 부드러워요. Sweet Nude Perfect for Everyday Look. 진짜 누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6가지 립스틱을 보셨는데 어떤 게 가장 괜찮나 보이셨나요? 느낌상으로는 저는 포렌조 것들이 입술에서 조금 더 굉장히 립밤 같고 좋은데 색깔들이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안나스위 거를 발라서 좀 찍어내고 이용을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포렌조는 믹스 앤 매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또 안나스위 거는 컬렉터 아이템이죠. 이렇게 딱 화장대에 쫙 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여기까지가 3월의 애정템이었습니다. 사실 립스틱은 애정템으로 하고 부르고 싶지만 너무 애정해서 못 쓰고 손등 발색 정도 해보고 막 그러다가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발색을 해봤습니다.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